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YTN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인과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낱말풀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실질적 재판 결과를 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한신공영사장으로부터 받은 9억 원 중 1차로 받은 3억 원에서 1억 원은 한 총리의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억 원은 한 총리가 한만호 사장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체 대법관 13명 모두가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8명의 대법관은 동일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5명의 대법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9억 원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 대법관 8명은 유죄, 5명은 일부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를 모든 대법관이 인정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좀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과연 누구인가라는 프로필 속에서 평양 출신, 여의대 불문과, 졸업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당대표, 여성운동가 경력들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는데, 이분이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남편 역시 같은 죄로 15년형을 받고 출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에서도 인정한 간첩 사건이고, 관련 수배자를 피신시키려고, 그 간첩 이름은 이문규입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피신시키려고 북에서 보낸 공작선을 제주도 해역에서 우리 3군이 합동작전으로 격침시킨 당시 매우 중요한 공안 사건입니다. 여성운동가 경력을 보도하였는데, 다른 많은 시청자들의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경력 못지않게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이러한 공안 사건 이력도 최고의 공정 방송 매체인 YTN에서는 보도에 포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그래픽으로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발상의 제작은 매우 참신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뉴스인 프로그램이 사람에 대한 뉴스라는 이미지를 잘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호준석 앵커의 앵커 매트가 언뜻 들리기에 다소 파격적으로 들립니다. 이야기하듯이 짧은 문장 구성,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고, 또 약간 비스듬하게 측면으로 앉아서 진행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실험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자연스럽겠지만 익숙해지면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북방송 심리전 효과 관련 대담의 출연자 섭외는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심리전 방송이 남북 갈등의 핵심이 됐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대담 내용도 좋았습니다. 사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담 중에 뉴스 속보 한명숙 의원 최종 판결, 이걸 서둘러서 이제 끊었는데 24시간 뉴스 채널 YTN에 걸맞는 순발력을 발휘한 편집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호준석 앵커의 대담 마무리 솜씨도 돋보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 관련해서 정태원 변호사 대담 중에 한명숙 총리 누구인가 하는 그런 주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포트로 사전 제작 처리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가 멘트하고 패널이 맞장구 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봅니다.
주제에 맞게 시종 담담하게 이끌어 갔어야 할 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담 중에 호준석 앵커가 지적했듯이 정태원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출연한 것이지 정치평론가로서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TV 화면에다가 자막을 많이 넣었다 뺐다 하면은 화면이 지저분해지고 방송이 신문화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그 예능 프로를 시작을 해가지고 만화 비슷하게 온갖 그 선정적인 자막을 넣어서 젊은 층 위주로 그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그러한 그 자막들이 뉴스에도 사용되는 그런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생방송 대담 프로의 경우 방송을 들으면서 자막을 보니까 특히 소리 없이 들을 때는 자막을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출연자의 답변을 예상하고 미리 자막을 만들어 놓았다가 간혹 대담 내용에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준비된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막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잘못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남 방송용 탈북자가 출연한 뉴스메이커에서 모두 8개의 자막 가운데 MC 질문서에 근거한 자막은 2개이고 나머지 6개 자막은 대담 내용 자막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막 가운데 요원 생활 중 목숨 걸고 탈출, 북한 확성기 성능 약해 자막은 대담 내용에 없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한 자막이겠죠. 목숨 걸고 탈출 자막은 무려 9번씩이나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이럴 경우에 MC가 자막을 보고서 한마디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담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럴 때는 차라리 자막을 넣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있는 낱말풀이에서 요지경이라는 낱말의 뜻과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요지경의 요지는 산해경에서 나오는 그 중국 주나라의 모광이 서왕모와 만났다는 선경인 곤륜산에 있다는 못입니다. 그런데 요지경은 이 거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 연못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이런 뜻이 그 세상에 어떤 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지경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확대경을 장치하여 놓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돌리면서 구경하는 장치나 장난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 일을 비유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난감에서 온 뜻인지 비유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은 산해경의 신화적 장소와 관련이 된 건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한문학하는 교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산해경에는 요지경은 나오지 않고요. 요지만 나옵니다. 요지경을 찾아보면 한국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정보가 여러 문헌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상의 요지경이라고 했을 때 요지경이 지금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장난감에서 비유된 건지 산해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어원을 얘기할 때 잘못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도 쉽고요. 또 민간 어원설이 나오기도 쉽기 때문에 어원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신뢰성 있는 보도 채널에서 이렇게 한번 방송 보도에서 요지경의 어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건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어원에 대한 내용은 특히 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확실한 근거를 댄다든지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숙 그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은 아주 재빠르게 보도에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온 뒤에 불과 수분 안에 업데이트로 처리를 하셔서 그 발빠른 보도가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변호사 한 분이 출연하셨는데 무려 20분 동안 그 대담을 앵커하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좀 찬반의 공박이라든지 또 한 2분 정도 이렇게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얘기를 하게 했더라면 시청률에도 좋고 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한 분이 얘기하는 거를 20분 쳐다보는 건 좀 지루함이 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제 식민 시대에 탄압을 받았던 그런 그 아픈 추억인데 이게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든지 또 그 내용에도 보면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당에서 아이들 많이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재미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낱말풀이는 그 방송사가 비슷한 뉴스를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요지경 같은 말은 그 중국의 사례라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그 사례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중국 얘기를 가지고 재밌는 낱말풀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말을 지키고 살리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EBS 같은 데서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왕에 YTN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신다면 젊은이들에게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창의적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북방송 심리전 효과에 대해서 주승영 교수의 대담에서는 앞에서 남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막하고 인터뷰 내용이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왼쪽 위 자막에는 계속해서 전광판의 효과가 더 커, 북확성기 타격 훈련 강화 이런 자막이 계속해서 번갈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 교수의 대담 중 전광판 이야기는 뒷부분에 잠깐만 나왔었고 거기서도 장단점이 있다, 어느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도였는데 이때도 아래쪽에 큰 자막으로 전광판 선전문구 심리전 효과 커 주승현 교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주 교수가 대북 방송에 대해 북한이 제압 방송을 재개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자막에는 북한의 제압 방송 확성기 성능이 약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또 주 교수가 북한이 확성기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막에는 확성기 타격 훈련 강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았겠지만 시청자들이 그런 걸 주고받았다는 느낌을 안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뷰 내용에는 없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유도신문하는 것이 아닌가 자막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한명숙 의원의 징역 확정에 대한 정태현 변호사 대담에서는 이것이 한 20분가량 진행됐는데 상당 시간 동안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질문과 대답을 20분 동안이나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좀 지루하기도 했고요. 비록 속보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출연자 섭외도 이미 되어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날지 몰랐겠지만 질문의 종류나 출연 시간 좀 더 치밀하게 조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종 세트 전반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고 재미있었고 또 실용적이고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자동차 승차 매너에서 젊은 층이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은 소개였다고 봅니다. 조수석을 동승석이라고 표현했는데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조수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 사고 시 구조 요령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생활상식이긴 했는데 긴급 상황에서 과연 긴 줄을 사람들이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긴 줄이 구할 수 없을 때 대처 방법. 네, 뉴스인 오늘의 뉴스 인물을 전신 사진으로 소개하는 도입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간다는 취지와 어울려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대북방송의 의미를 짚어보는데 초대 인물 선정이 참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한명숙 의원 대법원 선고 내용을 스튜디오 대담으로 구성했는데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변호사를 초대한 만큼 법적인 시각에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했는데 여야의 의견을 대변해서 전해주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동호반복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방송 관련 주승현 씨 스튜디오 대담 때 그리고 변호사와의 스튜디오 대담 때 한 번씩 오디오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기술적 실수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이 방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컴퓨터로 여러 번 봤는데 제 컴퓨터의 문제면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3종 세트는 매우 흥미롭고 뉴스와 정보 채널로서 YTN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포인트 생활 상식, 올바른 자동차 승차 예절과 물놀이 사고 구조 요령을 방송했는데 어느 자리가 상석인지 왜 그런지를 설명해줘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고 물놀이 사고 요령 역시 응급처치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서당을 재조명한 시각도 새로웠고요. 드라마 재현, 자료 화면 고증,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제작 방식을 동원한 적도 무척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낱말풀이도 흔히 쓰지만 어원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안내해줘서 유익했습니다. 다만 진행자 두 사람 뒷배경의 가상 스튜디오가 다소 어색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3종 세트는 방송 후에 모바일로도 적극 전파하고 주제별로 묶어서 책으로 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다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시청자 이목을 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순서에 있어서 처음에 한 순서가 가급적 내용할 때도 좀 그 순서대로 됐으면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신 보도는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뒤쪽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신으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간략히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북 방송 심리전 효과 관련해서 주승현 교수 이렇게 대남 방송요원 출신 출연하여 한 건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 관련 뉴스 속보 이렇게 보도하는 건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2분 30초 동안 이제 중간에 대담 중에 보도를 했는데 조금 긴 느낌하고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좀 말도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엉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한명숙 그 의원 형 확정 관련은 또 보도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속보 성격에서 뒤에서 좀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면은 더 좋았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중간에 한 2분 30초에 걸쳐서 하니까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명숙 의원 재판 관련해서 정태원 변호사 출연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한 것은 좋았는데 좀 혼자 긴 느낌하고 두 번째는 순서에 있어서 5년 동안 재판 과정을 앞쪽에서 간략히 설명하는데 뒤에 보면은 공판 일지를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맨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은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빨리 이해하고 앞으로 뒤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0일에 있었던 YTN DMB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은 그 제작회의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정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기사의 빈도 뭐 어떤 아젠다 가지고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좀 큰 거부터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작은 거부터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적당히 좀 섞어서 나갔으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일일 MC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자기가 받은 출연료를 어떤 기관 혹은 뭐 어떤 단체에 기탁하는 것.
아주 그런 걸 볼 때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그 MC들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상승할 뿐더러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도 같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뭐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 일일 MC의 기용 그리고 그분들이 또 기부처를 정해가지고 기부하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고요. 다만 이제 일일 MC이기 때문에 진행상에 약간 또 이게 생방송이어가지고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그것이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아무리 건의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기획 의도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비장한 어떤 주제가 선택될 줄 알았는데 좀 가볍더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이게 왜 국민신문고 주제가 되지? 라는 사실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몰랐네 하는 부분들. 뭐 비둘기가 무슨 뭐 유해 조류에 지정돼 있다든지 뭐 유해 조류에 지정되면은 먹이를 좀 안 나든지 이런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 과연 근데 재미는 있는데 그게 과연 신문고라고 하는 그 거창한 이름에 맞는 주제인지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이제 6회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6회 이제 최저임금 끝나지 않은 논쟁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주제들이 이렇게 막 비장하다. 내 목을 걸고라도 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제의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1회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2줄 서기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과연 이게 신문고라는 조금은 거창한 타이틀에서 그 다룰 만한 그런 소재인지 혹은 주제인지 뭐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들었고 또 이제 4회 같은 경우는 뭐 비둘기, 뭐 닭둘기, 비둘기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뭐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제도, 규제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 좀 더 그 근원적인 사회 문제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그 파급력 있는 주제를 갖다가 주제가 이제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른 위원님들 부분도 뭐 공감은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본다면 꼭 정말 뭔가 딱 이슈가 될 만한 뭔가 딱 적합한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불합리한 부분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이 된다면 뭐 정부 쪽에서도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프로그램을 정부 당국이 꼭 반드시 시청을 하고 여기서 짚어주는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청자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때 그것이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인터뷰도 이루어지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LPG, 뭐 흡연, 뭐 사회 문제입니다. 비둘기. 그러나 그것이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20대, 30대 초반 사람들한테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비전이 없다, 살기 싫다. 과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국민신문고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연 국민신문고의 말은 너무 멋진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신문고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러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문자로 계속 옵니다.
너무나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방송에 나간 겁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